축전기 내용을 해보도록 하죠. 축전기라는 단어는 사실 전기장과 전위 파트에서도 나오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회로 안에서 소자로 작동하는 파트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교류, 여기까지 배우게 되면 교류에서 RLC 회로 이런 데서도 나오는 전자기에서 되게 여러 파트에서 중요한 꼭지로 나오는 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 하나가 사실은 세 개의 단원과 전자기에서 연관이 되는 파트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개념을 탄탄히 하는 게 중요하겠죠. 축전기라는 건 쌓을 축자를 씁니다. 전하를 쌓는 장치라는 뜻이죠. 전하를 쌓는 장치. 그러니까 전하를 저장해 놓는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적지 마세요. 전하를 어느 공에다가 도체에다가 이렇게 대전시켜 놔서 플러스 전하를 저장시켜 놓으면 그럼 이걸 축전기다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하면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름상으로 나타내는 축전기의 의미에는 부합할 수 있으나 우리가 정의하는 축전기는 이러한 형태는 적용이 안 돼요. 왜냐? 축전기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두 개의 도체 판을 생각해 볼게요. 철판, 뭐든 좋아요. 이렇게 판이 있는데 회로에서 이렇게 전지를 연결해 놨습니다. 스위치를 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이 플러스니까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처음에. 그러면 처음에 전하가 양전하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선생님, 양전하는 안 움직이는 거 아닌가요? 거듭말 했겠지만 전기 회로 파트에서 그리고 다시 말하겠지만 우리는 실제로 움직이는 건 전자임을 알고 있지만 회로라든지 이런 데선 양전하가 움직인다, 음전하가 움직인다, 둘 다 움직인다, 어느 쪽으로 생각하더라도 무방하다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고 실제로는 전자만 움직이죠. 즉 양전하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양전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뜯어서 가지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엔 양전하가 뜯어지니까 마이너스만 남아서 오른쪽에는 마이너스 전하가 되는 거고, 왼쪽은 그렇게 뜯어온 전하를 쌓아 놓으니까 플러스 전하가 되는 건데, 오른쪽에서 뜯어서 왼쪽으로 보냈으니까 이 회로를 이렇게 따라서 그 량은 어떻겠어요? 반드시 같아야겠죠, 크기가. 그래서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 이렇게 항상 크기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엔 중성이었으니까 바꿔 말하면 합쳤을 때 0이 돼야 하니까요. 즉 축전기는 언제나 모양이 꼭 평행판일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가면 이런 원통 휴지심처럼 이렇게 해서 이쪽 라인에다가는 플러스, 이쪽 라인에다가는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하기도 하고 다 가능한데, 중요한 건 어느 경우라 하더라도 플러스판과 마이너스판에 저장되어 있는 전하의 량이 크기가 똑같은 전하, 플러스 마이너스로 저장된다는 거. 그게 축전기의 기본적인 컨셉입니다. 여기에 보면 전압을 이렇게 걸어주면 그 전위차에 따라서 이렇게 전하가 저장이 될 건데, 당연히 V가 증가하면 Q도 증가할 것 같죠? 이 전압 때문에 양쪽을 전위차를 유지시켜주는 전지의 전압 때문에 축전기가 전하를 쌓는 거니까 전압이 증가하면 저장된 전하량은 당연히 증가하게 됩니다. 즉 V와 Q가 비례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 축전기의 특성값은 전기 용량이라는 표현을 여기서 쓰게 되는데, 축전기가 영어로 캐패시터고, 그리고 전기 용량은 캐패시턴스라고 합니다. 전기 용량 C라고 하는데 캐패시턴스에서
이게 크면 똑같은 전압을 걸어줘도 저장되는 전하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량은 전압에 비례하고 축전기의 전기 용량을 곱한 값, 그게 바로 전하량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수니까 그 축전기에 얘랑 얘가 비례하다는 건 맞죠? 그런데 이 상수라고 되어 있는 이 C값도 크면 클수록 같은 전압에 대해 전하량이 많이 저장되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첫 번째 식, 축전기는 식이 별로 안 나와요. 1번,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 Q는 CV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프로도 많이 나타내는데 전압을 올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이렇게 정비례 그래프가 나올 텐데 이때의 기울기가 C가 되는 겁니다. 전기 용량 C의 의미는 어떤 컵의 용량이 500ml다 할 때의 용량이 아니에요. 컵의 500ml는 상한선을 말하는 용량이죠. 근데 이게 번역해놔서 그렇지 전기 용량 C는 상한선이 아니고 오히려 용수철 상수 같은 비례 상수입니다. 그 개념을 이해하고 Q는 CV를 받아들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실제 축전기의 형태를 보면 우리 컴퓨터나 어떠한 회로에 봤을 때 이런 조그만한, 진짜 크기가 요만할 거예요. 자기 새끼손톱만한 또는 그보다 더 작거나 좀 더 큰 그런 소자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밑에 다리 2개가 있어서 콕 회로에 박혀 있는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축전기예요. 왜 이렇게 만드냐?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위에 사진을 놔두고 밑에 전기 용량을 봐보도록 합시다. 전기 용량 C는 어떻게 되면 커질까요? 당연히 판이 넓으면 넓을수록 커질 겁니다. 판이 넓으면. 그리고 두께가 작을수록 커집니다. 간격. 왜요? 라고 하면 잘 봐봐요. 이 플러스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 플러스 더 넣으려고 하면 청력 때문에 나 여기 들어가기 싫어요 이러겠죠. 근데 이 간격을 좁히는 거예요. 간격을 좁히면 마이너스가 이쪽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기 플러스가 좀 싫어도 이 마이너스 인력이 좀 세니까 그래도 얘가 수월하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간격이 좁으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사이의 공간에 어떠한 매질로 차냐에 따라서 특성값이 있겠죠? 그런 걸 바로 유전율, 입실론 제로라고 합니다. 유전율은 어떠한 공간에 전기장이 투과할 때 얼마나 잘 통과하냐에 대한 그 공간의 특성값, 매질의 특성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조그만한 축전기를 만드는데 전기 용량을 크게 만들려면 한 가지 방법은 뭐다? 면적을 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큰 면적의 철판을 만듭니다. 여러분 껌종이에서 껌종이 알아요? 이렇게 대여섯 개 들어있고 풍선껌처럼 까서 먹는 거 종이랑 거기 보면 은박지 같은 게 겉면이고 앞면은 종이로 돼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구석을 살짝 이렇게 비비적거리면 종이 부분과 그 은박지가 분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잘하면, 오래 하면 그렇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판을 2개를 이렇게 가까이 놓는 거죠. 근데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너무 좁게 해서 다 닿아버리면 안 되니까 2개의 철판 사이에 아까 그 껌종이의 종이처럼 종이를 한 장 껴넣습니다. 예를 들면. 그리고 2 철판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붙여. 꽉 눌러. 그럼 둘은 분명히 떨어져 있는데
그 떨어진 간격이 종이 한 장 두께밖에 안 되는 거죠. 종이 두께만큼 떨어져 있고, 더군다나 이제 종이를 끼워 넣으면 유전율도 공기보다 늘어나고, 이거는 낮추고 이건 늘린 거죠. 그리고 판이 종이를 옆으로 길게 해놓으면 이게 클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붙여서 이걸 돌돌돌돌 말아버립니다. 이렇게 방금 이 종이를 붙인 거를. 그게 바로 저 원통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한쪽 판이 플러스 한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게 우리가 보는 축전기 소자의 형태입니다. 전기 용량을 어떻게 하면 크게 하는지도 이해가 됐죠? 이게 두 번째 식입니다. 유전율식 입실론 제로 곱하기 D분의 A. 이 유전율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하면은 비유전율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실 입실론 제로의 값은 저도 안 외우고 있어요. 찾아보면 됩니다. 궁금하면 찾아보면 되는데 8.85 곱하기 뭐 얼마였던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외우긴 힘드니까 우리가 진공의 유전율을 입실론 제로라고 놓기로 했죠. 그러면 공기의 유전율 같은 경우에는 입실론 제로 곱하기 좀 더 커요. 1.005배. 그래서 이거의 값이 실제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외우고 진공의 유전율의 몇 배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했던 종이 같은 경우에는 공기의 유전율의 2.25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러한 값들을 카파, 이게 K 아니에요? 그리스 문자 카파예요. 카파 입실론 제로라고 나서 이거가 1.005다. 유전율, 진공의 유전율에 대한 비율, 그거를 비유전율이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의 비유전율은 2.25가 되겠죠. 괜찮나요? 비유전율 카파는 입실론 제로분의 그 녀석의 입실론. 유전율의 값의 비율이 바로 비유전율이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심화 개념을 우리가 문제 풀면서 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할 거기 때문에 했을 수도 있고 이 수업이 뭐냐에 따라서 오늘은 기본적인 개념만 정리해 볼 거예요. 그 다음엔 이렇게 축전기를 연결해 볼 겁니다. 회로에서처럼 직렬, 병렬 연결을 하겠죠? 첫 번째, 병렬부터 할게요. 축전기를 이렇게 연결한 게 병렬이겠죠? 이거의 전기 용량을 C1, 이거를 C2라고 할 때 전체, 이 녀석은 어떤 회로랑 등가, 같은가 했을 때 그 녀석의 전기 용량을 C라고 하면 C는 그냥 전기 용량을 더하면 됩니다. 저항에서는 직렬이 더하는 거였죠. 축전기는 병렬이 더하는 겁니다. 왜요? 그 증명을 할 줄 알아야겠죠. 여기에 전체적으로 공급된 전하량을 플러스 Q, 어떤 전압을 걸었을 때 얘기예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Q가 되겠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식은 Q는 CV입니다. 그리고 전압을 이렇게 여기를 V를 걸었으면 당연히 여기에도 V2, 여기에는 V1, 양단에 전이차가 생길 건데 그럼 어떤 관계예요? 이 V랑
V1, V2는 어떻죠? 값이 같죠? 전이차가. 전이차 요점과 요점의 전이차가 있는데 얘랑 다 전이가 똑같잖아요. 전기적으로 같은 위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과 이 점의 전이차나 이 점과 이 점의 전이차나 똑같은 거죠. 그런데 아까 이쪽으로 넣어준 전하량이 Q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저장된 전하량은 Q1, 여기는 Q2라고 하면 Q만큼 넣어줘서 이렇게 저장이 된 거기 때문에 Q는 Q1 더하기 Q2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른쪽 했던 것처럼 개별식은 Q1은 C1V1, Q2는 C2V2 이렇게 5개의 식이 만들어집니다. 연립방정식은 어떻게 풀면 좋죠? 항상 요꼴 자주 나오는데 일반식을 더하기 식에 넣어라. 그러면 CV는 C1V1 더하기 C2V2 이렇게 되는데 한 번 안 쓴 요식을 마저 대입해서 V를 다 약분해버리면 아 C는 C1 더하기 C2가 되는구나 를 이해할 수 있고 이게 증명의 방식이고 조금 더 쉽게 하는 건 이게 정석적인 풀이고 그냥 간단히 예시를 들어보면 똑같은 축전기를 이렇게 넣었다고 해봐요. 그러면 얘도 C0고 얘도 C0를 봐봐요. 그럼 이거를 살짝 붙여봅시다. 그럼 이거 그냥 뭐냐면 C0에서 판의 면적이 요 판의 면적이 2배가 된 거죠. 아까 축전기 C가 입실론 제로 곱하기 D분의 A였는데 이 면적이 2배가 되면 C가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전기 용량은 EC0입니다. C0 병연결은 EC0 됐잖아요. 아, 더하는 게 말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렬도 해봐야겠죠. 직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게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뭐가 같고 뭐가 더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 좋은데 여기 전체가 전이차를 V라고 하면 여기 들어간 전하량이 플러스 대문자 Q라고 할게요. 근데 여기에 전하량을 플러스 Q1, 마이너스 Q1, 플러스 Q2, 마이너스 Q2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은 V1, 이 녀석은 V2라고 하면 전하량은 잘 봐보세요. 이렇게 넣어줬는데 여기에 Q1이 있으면 얘랑 같은 거죠. 또한 이 녀석과 이 녀석은 원래 이 부분이 다른 어떤 녀석이랑도 연결이 안 된 고립된 개였고 중성이었을 거 아니에요. 중성에서 마이너스 Q1이랑 플러스 Q2가 생겼으면 둘의 크기도 똑같겠죠. 그래서 전체 Q는 개별적인 Q1과 Q2와 모두 같은 값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전위는 이 점과 이 점의 전이차가 V1이고 이 점과 이 점의 전이차가 V2니까 전체 전이차는 V1 더하기 V2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에 똑같이 개별적인 Q는 CV식들을 쓴 다음에 아까 했던 대로 더하기 식에 넣어주면 V는 C분의 Q니까 이렇게 써질 거고요. 안 쓴 요식을 대입해서 Q가 다 같다고 해서 약분을 하면 아, C분의 1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이 되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식들은 알아야겠죠? 좀 더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요렇게 놔두면 요 사이 간격을 줄여보죠. 그러면 이 간격을 D라고 하면 2D 간격인 축전기를 하나 놔두고 사이에 도체판 하나 끼워 놓은 건데 사실 전기장의 형태를 보면 이 도체판을 넣어줬을 때랑 뺐을 때랑 똑같기 때문에 사실 이걸 C0라고 했을 때 간격을 2배로 늘리면 축전기의 전기용량은 느나요, 주나요? 줄겠죠? 2분의 1 C0랑 똑같은 거예요. 두 개를 직렬 연결했더니 반으로 줄였다. 이렇게 되는 거가 이상하지 않죠. 직렬 연결하면 판과 판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거라서 전기용량이 감소합니다. 연결을 해봤고 마지막으로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를 보면 맨 처음엔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 맨 처음 들었던 예시예요. 이걸 이렇게 닫잖아요. 처음에 닫는 순간에는 전기가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여기 쌓이기 시작해요. 근데 충분히 쌓여서 한계에 도달하면 더 이상 전기가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얘의 전위차가 V면 Q라는 전하량을 이쪽으로 넘겨서 저장을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에너지는 단위로 봤을 땐 Q 곱하기 V죠. 근데 원래 QV가 에너지 차원이잖아요. 전위에서 배웠죠? Q가 맨 처음일 때는 전위차가 엄청 낮았어요. 근데 전위차가 조금씩 V는 C분의 Q, 즉 기울기가 C분의 1이에요. 이렇게 커지잖아요. Q가 참에 따라서 점점점 V 값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새로운 요만큼의 Q를 넘기기 위해선 요만큼의 전위차만큼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 거예요. 즉 어떤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바를 알려면 뭘 해야 되죠? 곱해보면 되죠. XY축을. QV 곱하면 뭔가요? 에너지. 즉 이게 바로 저장된 에너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하를 넣기 위해서 이만큼 에너지를 공급했거든요. 소비는 안 됐고. 보통 U라고도 많이 쓰고 포텐셜 에너지 EP라고 써도 되고 이 축전기 이렇게 써도 돼요. 이거는 2분의 1 QV가 되고 여기에 Q는 CV 집어넣으면 2분의 1 CV 제곱 또는 V는 C분의 Q 넣어서 2C분의 Q 제곱도 저장된 에너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방금 한 것들이 축전기에 나오는 식 전체입니다. 개념은 좀 이해가 됐나요? 자, 나머지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들은 여러 예시나 예제 문제들을 풀면서 이해도를 깊게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